작년 코로나19는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생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강대학교에도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좋을 때마다 학생들로 북적이던 청년광장에는 이제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이 자리하고 학생들로 바글거리던 공간들은 이제 텅 비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의 공강 시간을 책임져 주던 섹션방도 굳게 잠긴 지 오래입니다. 학교의 출입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되었고 건물을 출입할 때마다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강인들도 학교에서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모집 게시글을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인스타에서 봤던 카드 뉴스나 본가에서 봤던 TV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접했었는데 레드와 블랙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용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블루만 알고 레드와 블랙은 이번에 인터뷰 모집글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마음의 색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말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 혹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커진 일상생활에서의 제약과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상태로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생겨난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경제적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탓을 돌리는 분노의 감정이 커지게 된 경우,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블랙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넘어 좌절, 절망, 암담함 등을 느끼는 증상을 뜻하는 용어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암담하다고 여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서강인들의 마음은 어떤 색으로 물들었을까요? 저희는 4명의 서강인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의 색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강지수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말부터 곤자가 기숙사에 거주를 하고 있고 현재 중앙배구 동아리랑 학부 춤 소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서 관련 기사를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또 학교 수업 시간에도 자료조사를 할 때 주제를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과 관련해서 자료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용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레드라는 감정을 과거에도 겪었고 현재에도 종종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자체에 대한 분노를 종종 느끼고 또 특정 대상인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만든 상황 자체에 자주 화가 조금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또 모두가 같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하소연할 대상이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레드라는 감정을 겪기 전에 코로나 블루라는 감정을 먼저 겪었는데요. 코로나가 발병한 후에 집에서 지내면서 밤마다 느껴지는 우울감이나 또 SNS를 보면서 저를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만남을 가지는 것 같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서 우울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당시에는 제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혐오 정서와 기술에 관련된 글을 적게 되면서 자료조사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코로나 블루라는 감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진행하면서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화가 났었고, 또 학과 특성상 제가 팀플로 진행해야 되는 수업도 많은데 그런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 진행이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 입사하기 전에 본가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는데 그로 인해서 동기들과 만남도 가지지 못했고,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들과 불화도 많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코로나 블루나 레드라는 감정을 쉽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총 2번의 검사와 격리 경험을 겪었는데요. 첫 번째 경험은 제가 학교 첫 확진자의 2차 접촉자가 되어서 불안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진행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 당시에는 제가 무언가 병에 걸릴 것이라는 불안함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다니진 않았을까, 또 국가의 방역의 구멍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2번째 경험은 곤자가 내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학교가 곤자가 사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 권고를 내렸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무언가 개인적인 걱정보다도 학교에서 저희를 방역 체계의 구멍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학교 내에서 저희 때문에 뭔가 병이 더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뉘앙스의 말과 행동을 많이 보여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적응했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전에는 일명 슈퍼 확진자와 관련된 뉴스를 들을 때는 분노했고, 또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비대면 행사 등을 체험할 때 당황스러운 감정이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뉴스를 접하고 행사를 체험할 때도 분노하거나 당황스럽다는 감정보다는 어쩔 수 없지, 적응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코로나 시국의 블루, 레드, 블랙 등의 감정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러한 감정에 지배되어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자기 개발과 같이 생산적인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은 상황을 잊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 생각에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수록 코로나 블루, 레드, 또 블랙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자가격리를 할 당시에 함께 자가격리를 하던 기숙사 학생들 역시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감정들을 특정 대상에게 푸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이 힘든 상황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후회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선 동기들과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수능이 끝나고 다니지 못했던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색방과 동아리방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춤 동아리에서 매년 신촌에서 버스킹을 하는데 그러한 경험도 꼭 한번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20학번 박진영입니다. 네, 현재 심리학과 운영위원회 소통부장과 사회학부 새날 B섹션 부비대위장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처음 경험한 건 이제 작년 1학기 입학 이후에 이제 학교를 이제 갈 수 있냐 마냐 하면서 좀 시끄러울 때였는데, 제 본가가 목포라서 굉장히 멀어요. 근데 전남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대면 수업을 하던 반면 이제 저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전부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저는 혼자 이제 집에 혼자 있고 이러니까 우울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BTI 검사를 하면 외향성의 거의 90% 이상은 나올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상이 거의 멈춰버린 듯한 상황이었어서 그 점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작년 10월 중순쯤부터 이제 학교 기숙사인 곤자가로 올라와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21학번 새내기 분들의 세환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선배분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환영회 행사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 세환회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이제 또 대물림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도 학생회로서 열심히 했지만, 저를 비롯한 20학번들이 이제 단 세환회 행사를 준비하는 게 솔직히 좀 많이 아이러니했죠. 아무래도 저희 20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좀 혼란스러웠고, 새내기 때 학교로부터 어떠한 챙김을 받지 못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진행되는 행사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저희의 의도대로 열심히 따라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저희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좀 참여율이 저조한 분들도 계셔서, 그럴 때는 좀 이제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서운하면서 또 속상했죠. 코로나 블루를 비롯한 감정 상태에 있어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온전한 극복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들에 적응을 해간 거고, 그리고 극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감정들을 무덤덤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취미로 작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에 혼자 있으면서 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작사보다는 이제 글을 쓰는 방향으로 제 취미가 바뀌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 무기력감을 드러낸 글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ODG라는 채널에서 올린 한 영상을 봤는데, 1950년대생부터 2010년대생까지 연령대별로 인터뷰를 모아두고 본인이 살면서 접한 가장 큰 뉴스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제 좀 어르신 같은 분들 경우에는 6.25 전쟁부터 12.6 사태, IMF 외환위기까지 답변이 이어지다가 한 2009년생 뒤로부터는 쭉 코로나밖에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코로나는 크고 당연해진 사건으로 많이 자리 잡은 것 같고, 당연히 그로 인한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등 모두 그런 큰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히 별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것은 딱히 없고요. 그냥 5명 넘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 마시고 싶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부 18학번 지승현입니다. 코로나 블루 그리고 블랙이요. 제가 원래 곤자가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에 곤자가를 나와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한 학기 동안 영상 관련 프리랜서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업무 일정이 지연되면서 저는 뭐 복학도 못하고 알바도 못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계속 대기 상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집에만 있으려니까 계속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때가 코로나 블루 블랙을 제일 심하게 겪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회의나 촬영 같은 걸 제외한 편집 업무는 최대한 재택으로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또 업무 대기 상태로 한 학기를 날렸다는 생각에 2학기에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의 업무까지 다 집에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틀 동안 밤을 새기도 했고, 뭐 밥 해먹을 시간이 없어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그러곤 했었는데, 집에만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려니까 되게 집이 감옥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업의 경우에도 면대면으로 교류하면서 교수님들께 얻어가는 것도 많았고, 또 팀플을 하면서 학우들과 유대감이 형성되곤 했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조금은 배움에 한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제 4학년이 됐는데 뭐 계약직이나 인턴 같은 것도 찾아보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TU가 좀 많이 줄기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도 더 높아지고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이 현실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더욱 암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6살이라 제 또래들이 다 취준생인데 안 그래도 취준이 힘든데 이제 코로나랑 겹치다 보니까 다들 코로나 블루 블랙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무래도 코로나 레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마트에서 시식 담당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식이 아예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이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좀 힘들어 하시면서 분노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임시 방편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뭐 한적한 데를 산책을 한다든가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명을 만나서 담소를 나눈다거나 하면서 조금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업무 대기 상태보다는 나아졌지만 코로나가 이제 일상이 되면서 그런 코로나 블루 블랙도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학습된 무기력처럼 약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겠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코로나 블루 블랙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일상적으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밴드 콘서트에 제일 가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2019년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그때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원래는 제가 스트레스 해소를 그런 공연을 보면서 하고는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중지되면서 그런 스트레스 해소제를 대체할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집에서 핸드폰만 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공연장에 가서 떼창도 하고 신나게 뛰어놀면서 즐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로 들어와서 생명과학과를 복수 전공 중인 18학번 23살 장유정입니다. 작년에 1년 휴학하면서 자취를 시작했고 이번 학기에 복학했어요. 코로나 블루하고 블랙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관계나 그런 소통 단절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증이 컸어요. 원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인간관계에 신경도 많이 쓰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사람들을 대면으로 만나지를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연락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에 대한 고민도 심해졌고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뭔가 먼저 뭘 하자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생겨서 카카오톡을 한 2주 정도 삭제한 적도 있습니다. 휴학 기간에 카페에 마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한테 심리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꼈던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창 무기력함이 되게 심할 때였는데 알바를 할 때에도 일을 해야 하는 되게 최소한의 부분들만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도 느끼고 어느 날에는 그 무기력증이 너무 심해져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도 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청소를 거의 제대로 안 하고 문만 잠그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장님께 엄청 혼나고 그때 이후로 수습하느라고 애도 많이 먹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이제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어서 학교 학생상담소에 먼저 연락을 취해서 상담 신청을 하고 상담을 약 9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복학해서 비대면 녹화 강의하고 대면 실험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중인데 실험 수업에서 저희 분반에서 확진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검사를 받고 하루 반 정도 자가격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만약에 제가 추가 확진자가 되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라도 마주쳤을 사람들이 또 확진이 됐을까 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까 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증폭돼서 코로나 블랙에 가까운 감정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한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우울한 상태일 때 내가 우울하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그런 우울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됐다는 점. 또 상담을 하게 되면서 제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사님께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저 스스로 제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셔가지고 뭐 감정 변동의 폭도 되게 많이 잔잔해졌고 스스로 우울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모두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결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저는 극복했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 상담을 받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불안감이나 착잡함, 그리고 무기력증 때문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었고 상담사님께서 제가 느낀 감정들이나 처해 있는 상황이 부자연스럽거나 나쁜 게 아니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어떤 일이든 상담에 와서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는 그런 안도감을 주셨어요. 상담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줌을 통한 화상 영어 스터디도 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운동 동아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체육관들도 많이 문을 닫고 동아리 사람들과 뒤풀이를 간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취미를 좀 늘려보고자 인스타에 일상툰 같은 걸 업로드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마스크 안 쓰고 바람 맛 느끼면서 산책하기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종종 산책을 하곤 하는데 사람 많지 않은 곳에서 잠깐 마스크 내리고 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숨 크게 들이마시면 아, 바람에도 맛이 있구나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바람 맛을 느끼고 싶어요. 4명의 서강인 외에도 다수의 서강인들의 마음이 코로나로 인해 파랗게, 빨갛게 혹은 까맣게 물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서강인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공감해주고 계시는 강재현 교수님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이제 느끼는 어려움은 이 생활의 루틴이 깨지게 되면서 상당한 무기력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어쨌든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뭐 학생들 경우에는 어쨌든 학교를 가는 최소한의 루틴도 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라도 이게 루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어떤 규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식사 같은 것도 되게 불규칙하게 이제 먹게 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적정한 운동과 적당한 어떤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체육관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걷고 달리고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집에서 요새 홈트도 많이들 하는데 이런 홈트를 하면서 이렇게 몸을 좀 움직여주는 게 이런 정신 건강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이런 활동량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립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작년 신입생들도 그렇고 올해 신입생들도 그렇고 이게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과 같은 것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학교에 와본 적이 없는 2학년 학생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서강대학교 학생인데 서강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생들 경우에 이 학교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예컨대 직접 만나는 것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단톡방이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뭐 친구들이랑 문자나 뭐 전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를 마련해 놓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계를 좀 분명하게 하는 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족들한테 뭐 예를 들면 학기 중이라면 온라인 강의 스케줄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언제 이제 학교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리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어쨌든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집에서 화상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끔은 집 밖에 나와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환경의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외출할 때마다 착용하는 마스크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통용되는 요즘입니다. 계절이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 답답함에 익숙해진 채로 여전히 제한된 일상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지수님이 동기들과 학교에서 활짝 웃으며 학교 생활을 할 날이, 진영님이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일 날이, 승현님이 콘서트장에서 신나게 공연을 즐길 날이, 그리고 유정님이 마스크를 벗고 바람의 맛을 느낄 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